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항목은 백투더퓨처입니다. 갑자기 영화 제목을 왜? 이게 과거에 우리가 봤던 당명들이 다시 이제 뉴스에 등장하고 있어서 마치 옛날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인데요. 그래서 백투더퓨처. 그렇습니다. 예. 이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등이 오는 17일 합당하고 당명은 민주통합당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그리고 안철수 전 의원이 창당을 추진하는 당명은 국민의당으로 이제 결정됐다고 하니까 좀 옛날에 본 느낌이어서 묘한 그런 기분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민주통합당도 있었고 국민의당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민주통합당은 언제였죠? 2011년 말에 당시에 민주당이 시민통합당 등의 외곽의 이제 범민주당 계열 세력하고 한국노총 일부 이렇게 모아서 통합을 했는데 이때 이제 새로 출범시킨 정당 이름이 민주통합당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이제 이후에 대표를 맡았고 이제 2012년 총선에서 한미 FTA라든지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보다 이제 좀 좌클릭한 태도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해서 화제였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죠. 예. 이후에 안철수 전 의원의 새정치연합하고 합당을 하면서 이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었습니다. 새로 생기는 민주통합당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제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현재 3당의 각 대표가 모이는 공동대표 체제로 하는데 이제 연장자가 상임 대표를 맡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거든요. 그러면 올해 73살로 가장 나이가 많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상임 공동대표를 맡게 되는 이런 그림입니다. 나머지 이제 최경환 대한신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제 다른 이제 공동대표를 맡는 이런 이제 체제로 민주통합당을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손학규 대표는 2월 말에 그만두기로 약속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손학규 대표가 2월 말까지 통합을 마치고 대표를 그만두겠다. 즉 2월 말까지는 자기가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게 합의가 된 건데요. 예. 2월 말까지 청년 미래 세대를 포함하는 2단계 통합을 이제 마칠 생각이고 이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이제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공동 지도 체제로 이제 유지를 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예. 따라서 오늘 3당 합의문에 대표 임기는 2월 28일로 종료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고 관련 내용을 또 당원의 부칙으로도 이제 규정하기로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대표 임기가 2월 말에 종료가 되면 민주통합당이 이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비대위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이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 2단계 청년 미래 세대가 누구 어떤 세력이에요?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측이 주장하는 세력은 이제 브랜뉴 파티라는 단체하고 시대전환이라는 단체거든요. 이 브랜뉴 파티라는 데는 지난 1월 달에 선관위에 이제 창준이 등록을 마친 그런 단체인데 30, 40대가 주축이 되는 세력이다라고 이제 자신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은 전 국민의당 비대위원이 지금 위원장을 맡아서 이제 창당 실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시대전환 역시 30, 40대가 중심이 되어 있는 정치 네트워크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원재 랩 2050 대표 하고 그다음에 조정훈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장이 공동대표를 맡는 걸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김종인 전 이제 경제수석이 여기 이제 모임에 나가서 이제 발제 이런 걸 해서 이제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 번 화제가 된 바 있는 그런 단체죠. 예. 그리고 이와 별도로 이제 정동영 대표가 이제 하는 민주평화당의 경우에는 소상공인협회 등과의 어떤 통합 이런 것들을 또 따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고요. 일단 3당이 합치면 의석수는 어떻게 되죠? 현재 바른미래당이 18석, 대한신당이 7석, 민주평화당이 4석인데요. 이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안철수계 의원 7명이 이제 바른미래당을 이제 실제로 탈당하게 되면은 이분들은 이제 다른 당으로 가는 거니까 이걸 빼고 합치면 이제 21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 이은 원내 3당이 이제 민주통합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 총선에서도 기호 3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지금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21명이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합치네 만에 하더니 결국은 합치기로 했고 민주통합당이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안철수 전 의원 쪽은 국민의당이죠. 다시. 그렇습니다. 선관위가 안철수 신당에 이어서 국민당이라는 명칭의 사용을 불허하면서 안철수 전 의원 측이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됐었는데요. 결국 오늘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으로 선관위에 창준이 등록 신고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선관위에 이제 이건 따로 문의를 해서 국민의당이라는 명칭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이제 받아서 이제 이렇게 이제 추진을 한다고 하고요. 예. 국민의당 창준이 측은 여기에 더해서 4년 전에 이제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그때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취지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와 관련해서 안철수 전 의원은 오늘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를 또 항의 방문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당은 안 되고 국민의당은 되는 그거 항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국민당의 경우에는 이미 등록된 국민새정당이라는 당하고 이제 명칭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이제 당명 불허 결정을 내렸던 건데요. 안철수 전 의원은 이런 연속된 불허 결정의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정당한 지금 뭐 어떤 검찰 수사를 막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개혁 정당의 탄생을 방해하려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그러면서도 이럴수록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옳다는 확신을 느낀다면서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국민과 함께 이겨내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번씩 있었던 민주통합당, 국민의당이 다시 나온다.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민주통합당이라는 명칭을 굳이 사용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세 당이 합쳐도 일단은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게 아닐까 이런 이제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예. 일단 호남 지역 유권자들에게 되도록이면 좀 익숙한 명칭으로 승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있을 거라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에 국민의당도 뭐 불가피하게 이제 결정한 명칭이긴 하지만 이 명칭을 쓸 당시에 또 성과를 냈던 지역이 호남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제 두 개의 옛날 이름들의 어떤 공통점들이 드러난다. 이런 좀 측면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호남 지역 여론이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과거와는 지금 다른 상황이고 여당 지지세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당명들이 실제로 이 당명 때문에 얼마나 성과가 나는 거냐 이거는 이제 사실은 미지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더군다나 이제 단지 과거의 방식으로 세력을 합친다든지 또는 재건한다 이런 차원에 지금 그치게 되면은 다른 정당하고의 어떤 변별력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이 통합된 정당 또는 새롭게 시작하는 정당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그것을 확인받을 거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수도권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 거냐 이게 관건인데 남아있는 2차 통합이라든지 또 인재 영입 이런 것에서 과연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냐 지금으로서는 이제 확신할 수는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앞날이 불투명한 당 쪽으로 영입될 인재들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문제고 사실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들도 이제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확실히 과거보다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 전염병에 대한 경제적 대책입니다. 오늘 경제부처 장관 회의했죠. 그렇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 등이 오늘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코로나19 사태 등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를 했습니다.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해서 경제정책의 수장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해 8월에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어떤 얘기했어요?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이 실물 경제로의 파급 영향이 지금 불가피하다 이 점을 언급을 하면서 경제 파급 영향의 최소화 그리고 피해 업종 극복 지원 그리고 경기 회복 모멘텀 지키기 등의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총력 대응 중이다. 그리고 이것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여기에 지금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실제로 확대된 상황이고 그러다가도 다소 안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또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의주시하고 이 관계부처들과 함께 사전 대비를 할 필요가 크다. 이것도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지나친 공포심과 불안감 때문에 경제 소비 심리 위축이 크다면서 국민들이 좀 이제는 안심하고 정상적인 경제 소비 활동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또 당부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 달성은 가능할까요? 이 한국개발연구원은 메르스 사태 때 우리 경제 성장률이 한 0.4%포인트 이 사태로 인해서 낮아졌다 이렇게 분석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우리 올해 성장률 목표치가 2.4%거든요. 네. 전문가들은 뭐 대외적인 환경이나 또 이 코로나19 영향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다소 이게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어려워졌다라는 진단들을 사실은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외국인 관광객이라든지 또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가 될지 아직은 파악이 안 된 상황이고 또 사태가 조기에 또 종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를 지금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성장률 목표치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 필요성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모두 발언에서 지금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일시적인 자금 수요 증가가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시중 유동성을 계속 여유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중 유동성을 여유 있게 관리해 나간다라는 게 이 금리 인하를 연상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질문이 이제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주열 총재는 일단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이번에 이제 자신이 언급한 대책과 금리 인하를 실제로 할 거냐는 이제 별개 문제다라면서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경 얘기는 아직 안 나오나요? 이 정부는 아직 추경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이제 비전통적 방식도 고민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 비전통적 방식이라는 것은 금리 인하 외의 방식으로 이제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을 얘기하는데 예. 대표적으로 미국, 유럽, 일본의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주열 총재는 정확한 지표가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아직 금리 인하라든지 비전통적 방식을 지금 대책하고 결부시킬 상황은 아니다라고 또 재차 설명을 했거든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신중하게 발언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뭐 특별하고 뾰족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네요. 일단은. 그렇죠. 근데 공개적인 발언 수위는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다만 추경이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메르스 사태 직후에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한국은행이 실제로 금리를 인하했고 정부가 또 추경 편성한 전례가 있는데다가 지금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해서 이렇게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좀 뭔가 대응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금 시장에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다만 그럴 경우에 부동산 시장 등의 측면에서의 부담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민하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